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 병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세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에게 허리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디스크 치료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개별화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시는지 사례들을 보시면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구체적인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별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렸던 거랑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설명드리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허리 운동의 비밀, 허리 보호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필요한지 에 대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허리를 강하게 하는 운동은 오히려 허리에 독이 됩니다.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연 치유를 이루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손상 방지랑 같은 얘기입니다. 허리를 회복시키고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퇴행이 늦어지고 그럼으로써 통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통증이 없어지고 그걸 자연 치유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리 보호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천하시는지는 제가 지난번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는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급성 허리 통증은 대부분 디스크입니다.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급성 협착증의 허리 통증은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성 허리 통증은 대부분 디스크에 기인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성 요통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성 요통은 기본적으로는 양말 신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양말 신기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 신을 때 어려우셨다. 그러면은 허리에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질 때 허리에 통증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즉 자세 변화에 대한 통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질 때 아파지는 거니까 디스크성 요통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보통 디스크가 어느 한쪽으로 튀어나오시게 되면은 한쪽 다리로 치우친 저림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 다리로 치우친 저림 증상 요런 식으로 나시게 되시면은 환자분들이 디스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성 요통은 일반적인 인대 손상이랑 다르게 칼로 베는 것 같다, 찌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아주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 자극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그냥 근육의 피로가 있는 통증과는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디스크성 통증은 급격한 통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주 날카롭게 아팠다가 아주 날카롭게 덜 아파지는 급격한 통증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디스크성 통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기 전에 디스크성 요통이 있게 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하신지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배에 힘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앉는 자세 등 디스크에 압력을 가하는 자세를 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분산시키고 손상된 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리가 되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배에 힘을 주게 되면은 복부의 근력으로 상체와 머리를 들어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감소가 되게 되고 배에 힘을 주게 되면은 복압에 올라가게 되면서 내부에서 상체를 지지해 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배에 힘주기는 워낙 중요한 재활이어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 15 초간 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연속적으로 쉬시면서 식탐의 제왕님 안녕하세요. 음 배에 연속적으로 숨을 쉬시면서 연속적으로 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쉬시면서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 자세에서 서서 손발을 뗀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허리가 많이 아프신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리 디스크는 일단 처음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1년 정도 1년 이상 허리 통증이 하지 다리 쪽에 저린 증상과 연관되어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번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선자에서 찍은 엑스레이에서 4 번, 5번 요추를 보시면 앞쪽이 뒤쪽보다 약간 더 좁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는 앞쪽이 좁아져 있는 양상이 더 크시고 편 자세에서는 앞쪽이 조금 넓어지지만 그래도 뒤쪽보다 많이 펴지진 않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의사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4 번, 5번 사이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 디스크의 흔들림이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4 번, 5번 디스크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시면은 4 번, 5번 디스크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는 직접적으로 디스크를 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엑스레이상 확인하시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뼈 사이의 간격이나 척추의 흔들림이나 관절염이 관절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즉 만성적 원인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윤유인 님. 이상근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앉을 때도 많이 아파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상근 증후군 자체는 진단을 받으시려면은 허리 MRI나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셔야 되고요. 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상근 증후군 자체가 해결되는 걸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조건을 지켜서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진단을 명확하게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증후군 자체는 근육이 신경을 누른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리 MRI 자체도 경도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이게 MRI가 누워서 찍은 거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MRI가 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MRI상 아주 깨끗한 경우가 아니면은 경도에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 다리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좀 과다하게 실제 경우보다 좀 더 과다하게 진단을 많이 받는 특히 그러니까 MRI상 진단이 없는 경우에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진단받는 경우는 좀 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 방법은 원칙적으로 MRI입니다. MRI는 기본적으로 디스크와 신경을 보는 검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디스크라 하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신경과 디스크를 봐야지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셨던 환자분의 MRI인데요. 여기 앞쪽은 간격이 좀 좁아져 있고 수분이 좀 떨어져 있고 꺼멓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수분 함량이 좀 높고 디스크 높이가 좀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상 보였던 것처럼 앞쪽이 조금 더 좁은 엑스레이가 실질적으로 MRI상 봤을 때 디스크의 정상적인 수분 함량이 떨어져 있고 디스크 자체가 퇴행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뒤쪽은 약간 더 늘어져져 있고 약간 비교적 정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MRI를 찍어서 봤더니 요 가운데 보이는 게 신경이고요. 이 신경을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누르고 있습니다. 즉 디스크의 진단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MRI는 디스크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MRI 찍는 경우는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MRI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허리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비수술적 치료로 모든 치료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안난주님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요. 굴곡 운동과 신전 운동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전방 전이가 실질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인지, 흔들리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인지, 전방 전이만 있는 상지, 이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전방 전이증일 때 굴곡과 신전 운동, 그래서 상태에 따라 매우 다르고요, 첫 번째. 그리고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굴곡과 신전 운동을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굴곡과 신전을 하면은 척추를 앞뒤로 미는 힘을 더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굴곡과 신전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한 강의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에 보면은 허리를 어떻게 보호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스트레칭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초기에 통증 있는 허리에서는 치료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약물 주사 시술 모두 디스크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통증 조절을 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 주사 시술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약물 주사 시술만 한다고 해서 디스크 자체가 생긴 원인이 자기 생활 습관이나 안 좋은 자세에서 디스크가 약해져서 터져 나오는 건데, 약물이나 주사나 치료나 약물이나 주사나 시술만으로 디스크가 근본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질환인데, 약물 주사 시술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디스크가 생긴 원인 자체가 생활 습관에서 약한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걸로 디스크가 낫는다고 생각하면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데 디스크가 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뭐 충분한,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치료라, 그러니까 확실한 치료라고 보기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약물 주사 시술 등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스크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자연 치료, 디스크가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면 디스크가 흡수되면서 자연 치유에 이를 수 있다. 디스크의 비수술 치료에서 우리가 이쪽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 드렸던 이 생활 습관 교정이랑 약물 주사 시술이 거의 5대5 정도 비율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자연 치유에 도달하실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만 하는 치료에 너무 의존적으로 하시는 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비수술 치료를 제대로 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공님, MRI상 디스크가 중앙에서 경도 돌출인 상태로 자세에 따라 저림 증상이 양쪽에 번갈아가면서 약 5개월 정도 되셨고, 30세 남자, 시간이 1년 그 이상으로 지나게 되면 심해진다. 중앙으로 돌출된 것이 다시 돌출되는 것이 무조건적인 건지. 일단은 제가 뒤에 제가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성 디스크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디스크가 특별히 더 악화될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동반하냐면은 허리 통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디스크성 통증은 급성 통증이고, 디스크는 급성 통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디스크는 수액 탈출증, 디스크가 찢어져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디스크가 찢어지는 순간 허리 자체가 왕창 아파야 됩니다. 허리 자체가 아프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다리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디스크가 악화되는 순간에는 기본적으로는 허리 통증이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같이 일어나면서 저림 증상에 양상의 변화가 있으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디스크 상태가 악화된 건지 MRI 촬영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상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허리 통증 자체가 강하게 있지 않으면서 저림 증상이 변하시는 거는 증상을 좀 천천히 지켜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 교정과 통증 조절을 하시면서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 디스크 자체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수술적인 치료가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건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스크의 정의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그러니까 수술인데,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십니다. 수술 직후의 통증, 그리고 수술 직후의 긴 회복 기간, 신경 손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신데요.
디스크 치료 자체는 디스크 수술은 많은 발전이 있어 왔고, 이런 수술 직후의 통증, 긴 회복 기간, 신경 손상의 두려움을 어,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디스크 치료에서 최소 침습 치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때 두려워하시는 거, 재발에 대한 두려움. 디스크 자체의 재발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수술이나 치료를 잘해서 디스크가 재발이 안 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치료하면 재발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디스크도 다시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재발 가능성은 관리하시는 거지, 수술 직후 아주 초기의 재발을 제외한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스크에 대한 재발 여부는 생활 습관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크 줄기세포 치료에는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입니다. 그럼 튀어나온 게 없어져야지 어떤 치료 효과가 있어질 텐데, 줄기세포는 없어지게 하는 치료가 아니겠죠?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겠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고 디스크 내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는 적합하지, 그러니까 그냥 원리를 생각해 봐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디스크 치료는 결국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디스크 절제술은 기본적으로는 최소 침습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현미경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개방성으로 열어서 맨눈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맨눈으로 수술을 하게 될 때 신경이나 섬세한 신경을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조금 더 있었고, 그리고 맨눈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좀 많이 열어야 됐었고, 근육 손상도 컸었고, 맨눈으로 수술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좀 결제하는 부분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미경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디스크를 치료할 때 현미경으로 신경을 아주 자세히 보면서 열어서 수술하는 치료 방법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서 시야가 확 좋아지면서 디스크 수술 자체가 신경 손상 확률이 확 줄었고요. 시야가 좋아지면서 좀 적게 짤 수 있는 근육 손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육 손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디스크 치료의 표준 치료는 현미경성 개방성 치료입니다. 개방성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이 현미경 치료에서 나온 게, 그다음 흐름에 있는 게 튜브를 이용해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육을 벌리지 않고 튜브로 밀어서 주변 조직을 벌린 다음에 근육 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가 현미경을 이용한 치료였고요. 이제 그다음으로 대두되는 게 내시경 치료인데요. 내시경 치료는 아예 근육을 밀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치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미경은 치료는 그러니까 내시경 치료는 현미경은 밖에서 보는데 내시경은 안에서 보면서 시야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업치님. 허리가 앉으면 아파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내장증인데 퇴행사후벌인데 줄기세포 효과는 별로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고요. 제가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가 관절 연골에서도 제한적인 효과가 있고요. 근데 관절 연골에서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거는 관절 연골 자체가 아주 많이 손상돼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재생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그거 이외에 줄기세포 치료가 기본적으로는 디스크 내부를 아물게 해줄 가능성은, 디스크가 다른 연골 조직보다, 디스크도 일종의 연골인데 특별히 더 디스크가 다른 연골 조직보다 오히려 더 잘 재생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치료 효과로 입증된 것은 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빠르면 한 30-40분. 그러니까 보통 한마디 할 때 오래 걸려도 1시간 안쪽입니다. 내시경 치료, 현미경 치료에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침습이 왜 최소 침습인지를. 현미경으로 치료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눈입니다. 렌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벌려서 이 안쪽에서 파란색이 시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쪽을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거를 좌우로 돌리면서 치료하기도 힘들고 꽤 많은 부분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느다란 관을 가지고 렌즈가 여기 있습니다. 즉 눈이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보는 거랑 그러니까 현미경 기계가 더 비쌉니다. 더 비싼 기계로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싼 기계로 안에서 보는 게 시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서 보게 되면은 시야가 퍼지지 않는데 안에서 보면 시야가 퍼지게 되고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있는 내시경이 있어서 30도, 0도, 15도 여러 가지 각도를 선택해서 안에서도 돌리는 것만으로도 시야를 훨씬 더 넓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내시경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돌리면서 보게 되고요. 즉 내시경은 훨씬 더 적게 절제하고 이 안쪽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내시경만큼 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요. 제가 현미경으로 뼈를 얼만큼 절제를 하고 시야를 확보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조금 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내시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열어서는 그런 식으로 최소 침습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표준 치료인 현미경을 이용한 개방성 치료는 밖에서 보는 치료이고요. 그리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안에서 보는 치료이고 시야가 더 넓고 기구의 활용폭이 큽니다. 두 개의 구멍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침습 치료이지만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구를 두 개를 그러니까 구멍을 두 개 뚫기 때문에. 단방향 내시경은 안에서 보는 치료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습니다. 단방향 내시경이 좀 더 굵고 기구까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 자체가 굵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멍으로 쓸 수 있는 기구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최소 침습 치료이긴 하지만 치료에 적응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미세 현미경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는데 전신 매치를 해야 돼서 마취가 부담이 됩니다. 내시경으로 치료하시게 되면 대부분 전신 마취 없이 치료하실 수 있을 하반신 마취로 치료가 가능하시고요. 환자분이 잘 견디시는 경우에 거의 재우지도 않고 환자분이랑 대화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80세 넘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치료하실 수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예. 양방향 내시경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내원 당일 물건 들다가 삐끗해서 극심한 요통으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추가 파열된 경우신데요. 처음에 오셨을 땐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신경을 약간 살짝 원래는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5번 천추에서는 디스크를 살짝 누르고 있는 신경을 살짝 누르고 있는 양상이었고요. 내원 직후에 이런 식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관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소염제랑 염증을 씻어내는 역할과 유착을 방지하는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치료 직후에 통증이 10에서 5로 확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 이후로 병원에 거의 안 오시다가 갑자기 6개월 있다가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좌측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MRI 다시 찍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생기셨습니다. 치료 후에 6개월 후에 디스크가 있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셨고 생활 습관 교정을 해서 관리가 잘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환자분이 병원에 잘 안 오셨던 걸로 생활 습관 관리가 잘 안 되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6개월 만에 디스크가 왕창 튀어나오셨고 내시경으로 절제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보시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신경이 디스크를 제거해 준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노란색 선처럼 많이 튀어나왔고 신경이 빨간색으로 밀려 있었는데 디스크가 들어가고 신경이 제 위치로 이동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디스크의 자연 치유에는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허리 디스크를 보존적으로 치료하시는 경우에는 예후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시경으로 치료하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괜찮다.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비수술 치료, 자연 치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생활 습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무리를 하면 통증이 극심해지거나 마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에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생활 습관 교정이 잘 안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선생님, 이혜니 님, 저희 아버님은 디스크 때문에 주사요법 하셨는데 골프를 계속 치세요. 어쩌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골프를 계속 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은 디스크를 치시는데 골프는 디스크가 안 좋아도 보통 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가 아프시면은 그 아픈 허리에 맞춰서 체중 이동을 많이 하면서 치시면은 상대적으로 무리가 적게 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허리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그 두 번째 강의한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아버님한테 한번 보시고 그 범위 내에서 운동하시는 걸 한번 추천드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양방 내시경으로 디스크 치료하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큰 파열의 예입니다. 50대 남자 환자시고 2주 전에 골프 치다가 허리 통증이 있으셨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주사도 다른 병원에서 맞고 오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세요. MRI 찍어봤더니 디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이 큰 게 다 디스크고요. 디스크 자체가 척추뼈 한 마디 길이만큼이나 이렇게 큰 창대한 디스크 파열이 있으셨습니다. 너무 견디실 수 없는 통증이 있으셔서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말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서 빨간색이 신경입니다. 신경이 눌려서 확 짜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꼬집어도 아프실 텐데, 통증이 있을 텐데 신경을 꼬집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허리 통증과 다리 쪽에 저린 증상이 있으신 게 당연하신 거죠. 여기 보면은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했고 신경이 빨간색 동그랗게 눌려있던 신경이 동그랗게 펴진 충분한 신경의 가밤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방 내시경이 양방 내시경을 치료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하셨을 때 왜 최소 침습 치료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환자분이 치료 전에 촬영하신 CT 모습이고 치료 후에 촬영한 CT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료 전에 여기 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보면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빨간색 구멍이 생겼습니다. 즉 뼈를 아주 조금 절제하고 안에 들어가서 디스크를 꺼내는 겁니다. 열어서 수술을 하시게 되거나 그런 경우, 현미경으로 이용해서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은 뼈 절제로 디스크를 꺼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열어야지 디스크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양방향 내시경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피부만 적게 째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최소 침습 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최소 침습 치료로 여러분들이 수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춘 것이 사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된 디스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큰 디스크는 한 4.5cm가 넘죠. 이렇게 큰 디스크는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큰 디스크도 내시경으로 무난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점은 초기의 허리 통증은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분이 2주 전에 골프 치다 허리 아프기 시작하셨을 때 아마 앉았다 섰다 하거나 양말 신을 때 불편한 점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상의를 하시고 생활 습관에서 무리한 동작을 안 하는 식으로 관리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초기 허리 통증일 때 약간 덜 아픈가 보다 하고 무리를 하시다가 신경을 안 쓰다가 이런 식으로 큰 디스크 파열로 진행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을 제가 뵙다 보면 아주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처음에 조금 아팠다가 확 더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처럼 한 2-3주 전에 좀 통증이 시작돼서 약간 줄어드는 듯하다 갑자기 너무너무 아파서 오셨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터진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초기에 통증이 있을 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힘주고 무리한 자세를 피하고 그걸 먼저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 조절이 안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재앙같이 어마어마한 파열로 확 번질 수가 있으신 겁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파열 사례신데요. 이분은 2년 전 타병원에서 내시경으로 디스크 절제술을 하셨습니다. 수차례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서 오셨는데요. MRI를 찍어 봤더니 디스크 절제술을 하신 분이어서 뒤쪽 열려 있는데 디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볼록 튀어나와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는데요. 신경이 지나가는 건을 거의 다 막은 정도로 아주 큰 디스크가 튀어나와 계십니다.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말끔하게 제거한 모습입니다. 신경들이 쭉 내려가는 거 보이고 계시죠? 예. 보시면은 디스크가 신경관을 막고 있는 아주 크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으신 거고 치료 후에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튀어나온 디스크고 파란색이 밀려 나온 신경이고요. 디스크는 없어졌고 신경은 제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첫 번째 치료도 내시경으로 하셨었기 때문에 척추뼈에 대한 절제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열어서 수술하는 선생님이건 내시경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뒤쪽에 있는 후 관절을 얼만큼 보호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뒤쪽 관절을 건드리게 되면은 "저린 거는 좋아졌는데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어."라는 표현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후관절을 얼만큼 보호하면서 디스크를 성공적으로 치료해 내느냐가 디스크 치료의 환자분들의 만족도고 환자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후관절을 얼만큼 보호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내시경으로 치료해서 후관절이 거의 손상이 없는 상태로 원래 치료가 되어 계셨습니다. 제가 디스크를 다시 꺼내고 나서도 후관절은 거의 건드린 부분이 없습니다. 즉 수술을 2번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웬만한 한 번 수술한 것보다 골 절제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수술을 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절을 얼만큼 건드렸냐가 실은 중요한 건데 이분은 치료를 2번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2번 하셨지만 후관절을 거의 건드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환자분한테 수술 2번 하신 게 특별히 부담이 된다고 설명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보시면은 요 작았던 틈이 거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관절을 건드리게 되면은 단순 통증이 아니라 이 통증이 나중에는 척추 관절의 흔들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협착증과 연관돼서 척추 관절의 흔들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척추 관절의 흔들림을 만들어 주면은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고 유압술이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관절을 잘 보호해 주는 게 허리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런 허리 후관절을 잘 보호하는 데 있어서 내시경 치료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교훈은 재발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디스크는 파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한 디스크도 당연히 파열 가능성이 있고요. 수술하지 않은 디스크도 당연히 파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재파열 방지는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고 허리 숙이면은 통증이 생길 때,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길랑 말랑할 때 이때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경고 사인을 그때 얼마나 잘 캐치하실 수 있는지가 환자분들이 디스크를 자연 치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디스크가 왕창 튀어나온다면 자연 치유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왕창 튀어나오기 전에 경도의 디스크일 때 자연 치유를 하려고 하셔야지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MRI처럼 저렇게 험하게 딴 디스크를 자연 치유하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노력. 일상생활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파열이 된 경우에도 최소 침습 치료를 통해서 열어서 수술했던 경우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 손상을 재수술의 경우 골 손상을 더 후관절의 손상을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내시경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중에서 우리는 보통 4-5 번이나 하부 요추의 디스크 손상 같은 설명을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이 상부 요추에도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터지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 전부터 허벅지 앞쪽이 불편하시고 심해졌고 허벅지 앞쪽에 통증이 있으시고 일주일 전부터 확 심해지셨다고 하십니다.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으시다고 하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면은 엉덩이나 다리 뒤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해서 허벅지 앞쪽이 아파하셔서 되게 환자분이 당황하셨습니다. "나는 허벅지 앞쪽이 아픈 건 디스크가 아닌데." 하고 오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분은 MRI를 찍어 봤더니 1-2번 상부 요추에 큰 디스크 파열이 있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큰 파열이 있으셨고요. 내시경으로 말끔하게 제거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노란색 디스크가 신경 자체를 전체적으로 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밀고 있는 디스크가 없어지면서 파란색 신경이 제 위치를 찾은 모습입니다. 상부 디스크는 상부 요추는 좀 다릅니다. 하부 요추랑. 뭐가 다르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척추 사이 간격이 매우 좁고 후관절이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치료할 때 협착증 치료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관절을 안 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후관절을 건드리게 되면 허리 통증이 남고 어떤 게 심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척추의 흔들림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후관절을 안 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상부 요추 같은 경우에는 허리뼈는 이게 간격이 매우 좁아서 그리고 관절이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거 기술적으로 안 건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디스크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으신데요. 이걸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후관절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후관절에 손상을 주고 디스크를 제거할 거면은 디스크를 제거 안 하는 게 전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방향 내시경을 쓰게 되면은 이 반대쪽에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어서 하는 경우나 하나의 내시경으로도 이거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선생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하면 비교적 손쉽게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 접근해서 이 후관절을 건드리지 않고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에서 접 이분 같은 반대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여기 있는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의 접근법을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양방향 내시경에서 잘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반대쪽에 접근함으로써 후관절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앞쪽 허벅지 통증은 상부 디스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허벅지가 허리도 아프면서 앞쪽 허벅지가 아프신 분들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서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자체가 후관절 보호를 매우 잘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치료는 초기 허리 보호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프기 시작했을 때 느낌이 있을 때 숙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성의 특징 앉았다 양말 신기 어렵고 다리 저린 느낌이 날랑말랑할 때 이때 허리 보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넘기고 나서 디스크가 빵 터져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자연치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확 떨어집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처음에 허리가 아플 때 생활 습관을 고치고 기회가 되시면 제 두 번째 강의를 보시는 거죠. 생활 습관을 고치고 허리에 무리를 안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단계가 넘어서 왕창 튀어나와 버렸다. 그러면은 보존적인 치료가 원칙이긴 하나 보조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한테 보존적인 치료를 설명드리지만 이거 하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 요소들은 환자분이 집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랑 더 관련이 많습니다. 내가 주사를 잘 줘서 집에 가서 재발 안 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을 잘 줘서 집에 가서 재발 안 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께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랑 연관이 있는 거고 의사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오히려 아주 작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가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은 진정한 최소 침습 치료를 달성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굳이 옛날에 나왔던 내시경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내시경, 옛날 내시경은 내시경으로 한다고 광고는 했는데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치료 자체가 매우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한두 가지 아주 꼭 수술이 필요한지 의사들이 잘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만 치료할 수 있는 내시경을 가지고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치료한다고 많이 홍보를 했던 것 자체가 조금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양방향 내시경은 열어서 하는 치료의 거의 대부분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는 것만 그냥 똑같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CT를 보여드리고 MRI를 보여드린 것처럼 최소 침습으로 허리 통증을 줄이고 추후에 회복도 빠르고 몸의 부담도 적고 추후에 후관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낮추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즉 진정한 최소 침습 치료를 달성할 수 있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아이고. 제가 여기까지 짧은, 그러니까 사례 중심으로 환자분들 좀 사례를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서 요통이 있어서 허리에 복대를 하면 좀 완화가 됩니다. 복대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복대를 착용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통증이 크실 때는 복대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통증이 심할 때 복대를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건 괜찮은데 복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복대에 적응이 돼서 자기 배에 힘을 주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복대를 뗐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러니까 그 허리 주변의 근육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대는 아플 때만 착용하시고 좀 더 많이 아플 때만 착용하시고 그 순간을 벗어나면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상시적으로 복대를 착용하는 습관은 허리를 아주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에 힘주는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배에 힘주는 방법이 1,000만 원짜리 복대보다 낫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복근으로 언제나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상체나 허리의 부담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줄이고 복대를 한 거보다 아주 그 어떤 비싼 복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에 힘주는 생활 습관이 1,000만 원짜리 복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쯤 일어나면 그때만 허리가 너무 아픈데 왜 그럴까요? 보통 새벽쯤에 허리가 그때만 아프다. 일단은 조금 약물 치료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에 자세가 안 좋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디스크는 체중을 받을 때 터집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체중으로 위에서 누를 때 디스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체중을 실지 않았을 때 디스크에 어떤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척추가 흔들리는 경우라든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아주 크다던가 척추에 염증성 질환이 있다던가 비교적 예외적인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흔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언제나 치료에서 맞습니다. 예외적인 거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의학적 정보를 접하다가 보시면 조금만 공부가 좁혀지면은 예외적인 질환들, 매우 낮은 빈도의 질환들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보는데 그럼 대부분 진단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이상근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상근 증후군이 있다고 그러니까 소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RI상 괜찮고 주사를 줬을 때 정확하게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MRI 안 찍으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MRI 찍어 보신 분 중에서도 주사 치료를 해서 증상이 완화된 걸 확인까지 하신 분은 또 거의 없으십니다.
그럼 진정한 이상근 증후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지 않으셨는데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치료 자체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나 가장 많은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디스크가 잘 발생되는 허리가 있나요?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재발돼서 수술을 하시는. 디스크가 잘 발생되는 허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에 퇴행이 있는 경우에 디스크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한 30대 40대 환자분들은 허리만 아파서 오셨는데 MRI를 찍어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디스크에 수분 함량이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 아까 보시면은 음 이분 허리에 말하기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 맨 처음이구나. 이 앞쪽에 보면 수분 함량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전체적으로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떨어져 있는 허리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디스크가 상대적으로 잘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은 말랑말랑한데 이쪽은 딱딱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쓰다 보면 이쪽 디스크의 말랑말랑한 부분이 안쪽에 바깥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측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뭐 실은 이 디스크 상태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 안 주는 생활 습관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신경 차단술을 받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점점 효과를 못 느낍니다. 신경 차단술은 말 그대로 그 진통 주사입니다. 근데 진통 주사는 보통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위치에 들어간다면 3 개월에 한 번이면 충분하시고요. 근데 정확하게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건 거고 신경 자체가 환자분들의 자세라든지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한 번에 정확하게 주사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뭐 한 번, 두 번 정도 뭐 맞아 보시는 건 괜찮은데 신경 주사를 자꾸 맞으시는 거는 결코 그 강한 진통제를 너무 많이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뭐 근본적인 치료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생활 습관 교정하는 치료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꼭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특히나 약물이나 주사 치료나 시술로 하나도 안 아프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도 마찬가지. 수술은 근데 너무 아프신 분들 치료하니까 거의 하나도 안 아픈다는 식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너무 아팠던 거에 비해서 하나도 안 아픈 거지 하나도 안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수술도. 그런데 약물, 주사, 시술 특히 주사 맞으신 분들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요. 이게 안 아파질 때까지 주사를 계속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무조건 안 됩니다. 주사는 많이 아픈 통증을 일상생활을 내가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감내하는 정도까지만 통증을 줄이는 선이 되시면은 그 선에는 주사를 그만 맞으시고 이 자연 치유에 이르실 수 있도록 생활 습관 교정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사를 계속 맞아서 안 아플 때까지 주사 맞으시려고 하시면은 그건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허리가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꼭 필요한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안 아프려고 맞으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씀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고요. 어 와니 님이 질문 주신 선생님 오른쪽 허리 부근을 손으로 쓸어 올리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게 디스크인가요? 점점 커지는 느낌입니다. 어 디스크는 척추체 안에 있습니다. 디스크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를 보시면 디스크는 어디 있냐면은요. 음. 네. 여기 몸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몸의 한가운데. 그리고 신경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뼈들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디스크를 손으로 절대로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척추의 몸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만질 수 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허리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수술이 너무 두렵습니다.
허리 수술을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허리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비가 있으신 경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비가 있으시면 결국 통증도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생활이 안 돼서 수술을 하시게 될 텐데 마비가 더 심해진 다음에 수술을 하시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비가 있으신 경우 그러니까 진행성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를 빼고는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이 안 된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6 주간 집에서 누워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쪼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존적인 치료는 예후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니까 디스크를 제거했으니까 "디스크를 제거했으니까 이 증상은 없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시술을 하건 주사를 하건 뭘 하든 간에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게 비수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이 치료를 했으니까 환자분이 어떻게도 "어느 정도까지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허리 수술은 꼭 그러니까 허리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다시 한번 보통 요겁니다. 수술 직후에 많이 아프실까 두려워하시는 거고요. 회복 기간이 길까, 너무 길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수술하다가 혹시 엄한 신경 하나 건드리지 않을까 누구는 수술하면 못 걷는다고 그러던데 신경 혹시 건드려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거. 그리고 "다시 터지면 어떡하나. 수술했는데 또 수술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수술 직후 통증은 그 내시경으로 현미경 수술도 기본 열어서 하는 거에서 많은 발전이긴 한데요. 떼지 않고 내시경을 하면 수술 직후 통증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신경 손상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경우는 현미경 치료도 많이 발전했지만 내시경은 안에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수술의 안정성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물론 이게 내시경 자체가 숙련돼서 깨끗한 시야를 잘 만드시는 분들한테 한정이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내시경 수술에 숙련되신 분들은 시야가 현미경적인 시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숙련되신 분들은. 그래서 신경 손상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수술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제가 협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협착해서 어 협착증을 우리가 유압술을 하는 거라고 협착증 치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정형외과 교과서적으로도 원래 척추 협착증은 감압술이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근데 감압술 말고 유압술까지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게 사실인데 실은 미세 침습이 되면서 유압술을 좀 줄일 여지가 생겨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수술의 가능성을 내시경 치료, 최소 침습 치료로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서 기존에 그 환자분들이 수술에 갔던 두려움 중에 뭐 수술이 좋고 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 일상생활이 안 될 때만 하셔야겠죠. 다른 치료 해 보고도 안 될 때 그때만 하셔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신 경우라면은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푼젤님, 허리도 아프지만 왼쪽 엉치 밑에서 종아리 옆으로 왼쪽 발 뒤꿈치가 아프십니다.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왼쪽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이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찢어지면 허리가 아프고요. 찢어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다리부터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생기시는 겁니다. 허리 아픈 거랑 엉치 아픈 거랑 비슷하게 있으신 경우면은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디스크가 생긴 거일 가능성이 크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허리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흡수가 안 되고 있으면 다리 저린 증상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가 비교적 급성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으신 거고요. 일단은 배에 힘 주시고 무리한 동작 안 하시는 게 첫 번째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증상이 조절이 안 되시는 것 같으면은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일단 디스크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환자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꼭 저는 수술하는 의사고 기본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하는 의사지만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더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픈 초기에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허리를 더 나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허리를 보호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해를 통해서 보호해야지 제가 그 병원의 선생님들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면은 옛날이랑 다르게 최소 침습 치료가 대두된 게 있으니까 이런 최소 침습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게 양방향 내시경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시경 치료 사례들은 대부분 기존에는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알려졌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열어서도 치료하기 만만치 않은 치료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내시경 치료가 폭넓게 양방향 내시경이 폭넓은 최소 침습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